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전문 삼성고운맥외과 대표원장 이동헌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수술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수술별로 적합한 환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본인이 하지정맥류가 걸린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정맥류 수술 종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될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지정맥류 수술은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플러 혈류 초음파입니다. 도플러 초음파는 수술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수술 당시에도 초음파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하고 세밀한 검사를 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지만 이것이 과잉 진료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인데요. 제가 다른 의사분들의 소견을 존중하고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본인의 결과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가 혈류 흐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복제 정맥에서 혈액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0.5초, 500ms보다 짧게 나타나게 됩니다. 1번은 약 190ms로 정상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번 그래프는 역류가 길게 나타난 사진인데요. 2900ms로 오랫동안 역류가 나타났습니다. 정맥류가 확진되어서 수술을 권유드린 분입니다. 세 번째는 애매한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약 890ms로 정맥류의 진단 기준인 500ms를 넘어섰지만 정맥류의 수술을 권유하진 않았습니다. 역류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증상과 정맥류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권유해드리는 것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마다 검사 장비가 다양하고 초음파 검사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직접 설명을 듣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서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다양한 수술 방법을 권해드릴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병원에서 베나실이 간편하고 수술 효과가 좋아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베나실이 최신 방법이고 통증과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긴 하지만 뭐든지 만능으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레이저와 고주파 같은 열 치료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며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단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하지정맥류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고운맥의 하지정맥류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거술, 두 번째로 레이저 수술, 세 번째로 고주파 수술, 네 번째로 클라리베일, 다섯 번째로 베나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술 방법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각 수술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최적의 치료가 어떤 분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 만큼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수술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거술은 정맥류 제거 수술,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문제가 생긴 혈관을 확인하여 수술기구로 확인을 한 다음에 몸 밖으로 제거를 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의 가장 첫 번째 치료이고 오래된 치료인 만큼 임상 데이터도 많고 오랫동안 이루어진 수술이기도 한데요. 혈관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통증이나 멍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회복에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거술은 국내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수술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재발률이 높아 유럽이나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첫 번째 치료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이저 수술은 강한 열로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초음파를 확인 후 확장된 혈관 내에 매우 얇은 레이저 파이버를 집어넣은 다음에 1940나노미터에 해당하는 파장을 이용하여 열을 가해주게 되면 혈관 내의 온도가 1000도씨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혈관을 열로써 폐쇄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저도 세대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1세대 파장은 약 800나노미터의 파장으로 낮은 파장으로 인하여 주변 조직 손상 위험성이 많았지만 최근 4세대 1940나노미터의 파장으로는 혈관벽에 손상만을 일으키고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통증과 부작용을 줄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것을보다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레이저 파장과 치료 시간을 섬세하게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는 직진성이 강하고 혈관 직경이 크지 않은 경우 젊은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주파 수술은 레이저와 유사하게 열로써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저와 유사하게 혈관 안에서부터 열로써 치료하게 되지만 레이저보다 훨씬 낮은 온도인 120도로 치료를 해서 열에 의한 손상 위험성을 줄이고 회복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주파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서 결과의 변동성이 적고 통증이 조금 더 적으며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보다 직경이 훨씬 넓은 정맥류에서도 안정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고주파는 그래서 회복이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원하시거나 정맥류의 직경이 넓은 분들에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클라리베이는 베나실과 더불어 최신의 3세대 비열 치료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클라리베이는 혈관 안에서 회전하는 카테터를 이용한 물리적 자극과 STS라는 소듐 테트라데실 설페이트라는 경화제를 이용해서 화학적 자극을 동시에 이용해서 열을 쓰지 않고서도 혈관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열 치료에 비해서 열에 의한 손상 위험성을 없애고 통증을 조금 더 줄여서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클라리베인을 사용하는 경화제는 1단계 정맥류에서도 사용하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안정성이 입증된 경화제이지만 그 양이 많아지게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리베인을 여러 부위에 시술할 때는 제한사항이 따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플레보 그립이라는 방법입니다. 플레보 그립은 회전하는 형태로 혈관 내벽을 자극하는 클라리베인과 다르게 양방향으로, 사방으로 혈관 내벽을 자극을 하는 카테터가 이용됨과 동시에 거품 형태인 폼 형태로 경화제를 주입을 하여서 경화제 사용을 줄이고 클라리베인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혈관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품 형태로 약물을 전달하기 때문에 더 적은 경화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여러 부위를 치료할 수 있으며 정맥류의 직경이 넓은 혈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베나실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해서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방법과 달리 물리적 자극이나 열로 인한 손상이 없기 때문에 매우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바로 정맥 폐색이 일어나게 돼서 압박 스타킹 착용이 필요가 없으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방법이라 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나실은 전 세계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방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많이 겪으셨다든지 열로 인한 손상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스타킹 착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은 환자분들의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삼성고운맥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대부분 국소 마취하에 진행하게 되며 큰 위험도나 부작용 없이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관리로 중요한 것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계신 분들은 혈액순환에 좋지 않은 습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일어나셔서 한 번씩 다리 근육을 쓰시는 것이 다리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사 습관 등은 혈액순환에 좋지 않으며 적절한 체중 관리와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진단과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또는 진단이 정확한지는 꼭 방문하셔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분 하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